밥상! 군대에서 제대하고 첫 직장을 탄할 때 사내에서 눈이 유난히 크고 예쁜 여인과 사귀게 되었다. 그 여인은 나보다 5살 아래 아가씨였다. 오빠가 이 언니가 삶이 있는 막내였다. 어느 날 데이트를 하고 데려다 주러 그녀 집 앞에 갔었는데 잠깐 어머님이 들어 오라고 해서 인사를 할 겸 들어갔었다. 마침 그때가 저녁끼니 때여서 어머니는 부지런히 더운 밥을 해서 후딱 한 상을 차려주셨다. 글쎄 귀한 손님 태하듯이 그렇게 환대해주셨다. 거의 50년 전 일한데 잊혀지지를 않는다. 어머니는 손끝에 음식 솜씨도 대단하시고 겸손하시고 사랑이 많았던 분이셨다. 우연히 박완서 작가의 글을 읽다 간만에 웃었다. 어느 호텔 화장실에서였다. 안에서 이를 보다가 밖에서 들리는 목소리에 푹 하고 웃음을 터뜨렸다. 들어올 때 세면대에 나란히 서서 손을 씻던 여자들의 뒷모습을 본 것 같은데 그들은 아마 모녀간 있었나 보다. 나이 든 목소리가 말했다. 글쎄 그 개 같은 년이 오랜만에 저희 집에 간 시어머니한테 햇반인지 뭔지 슈퍼에서 파는 상자밥을 내놓지 뭐냐. 젊은 목소리가 맞장구를 쳤다. 그러게 내가 뭘 했어. 엄마 다시는 그 집에 가지 말라니까. 저런 철 없는 것이 있나. 말리는 시누이도 얄밉다지만 말리는 척도 않다고 부추기는 시누이가 좀 지나치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엄마는 충분히 위로받았나 보다. 잠시 후 두 사람의 대화가 낮고 알아들을 수 없이 오손도손해졌다. 내가 웃음을 참지 못했던 것은 개 같은 년이라는 독특한 발음 때문이었다. 개도 아니고 개였다. 그 엄마의 섭섭한 모멸감이 느껴졌다. 나도 득하면 햇밤을 즐겨 먹는 판이고 공장에서 생산한 밥이 더 맛있고 때깔이 더 좋은 것에 감탄할 때가 있다. 그 집 며느리도 밥을 새로 짓자니 사간도 걸리고 자기 솜씨가 공장밥보다 못할 것 같은 두려움도 있고 해서 공장밥을 내놓았을 텐데 그게 그렇게 노여워할 일일까? 그렇게 며느리 편에 서서 이해가 되면서도 실은 그 어머니한테 더 동정이 비슷한 친밀감을 느끼고 있었다. 나하고 동시대의 동질감 같은 것이었다. 그들 모녀의 얼굴을 봐두고 싶었지만 내가 볼일을 끝내고 나왔을 때 그들은 거기에 없었다. 부잣집 응접실 같은 호텔 화장실의 원색적인 개 같은 년 아라는 욕이 휘젓고 간 것 같아. 다시 한번 비죽비죽 실없는 웃음을 흘렸다.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는 말도 있지만 손수지은 더운 밥 한 그릇이 손님에 대한 환대 공경, 우정 친밀감 등 사람 사이에 있어야 할 것을 얹어줘야 했던 그 시절이었다. 귀한 손님이 오셨을 때는 부랴부랴 더운 밥을 지어서 대접하는 것은 기본이고 끼니 때 온 손님은 차려놓은 밥상에 숟가락 하나만 더 놓으면 된다는 것도 밥을 주식으로 하니 가능한 미덕이었다. 식구 수에 맞추어 빠듯하게 자한 밥에서 한 숟갈씩 덜어내어 감쪽같이 밥 한 그릇을 만들던 우리 엄마들의 십시일반 솜씨는 가히 예술이었다. 개 같은 년 개 같은 놈 예전에 어른들 입에 달고 살던 욕이었다. 히읗 키읔 키읔. 역시 전문 작가의 글이 재미가 있다. 고슴도치. 현대인 성인의 절반인 만성적 울분에 차 있다고 한다. 살다 보면 화나고 짜증이 많이 나 있단다. 글쎄 난 다행히 화가 나는 일이 별로 없는 편이다. 그 이유가 있다면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골라서 만나고 내가 하고 싶은 것만 골라서 하기 때문이 아닌가 싶다. 하루 일과에 전혀 화가 날 시간이 없는 편이다. 세상 내 마음대로 안 되고 그러려니 하고 살다 보면 화를 피하지 않나 싶다. 오래 사는 처방 중에 갇혀있는 곳에서 풀어 놓았을 때 건강하게 오래 산단다. 우리는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기쁨을 느끼기도 하지만 가장 큰 상처 역시 그 관계에서 비롯된다고 한다. 맞는 말이다. 가장 가까워야 할 배우자가 그 관계가 아닌가 싶다. 결국은 인간관계는 행복의 열쇠이자 고통의 근원이다. 우리의 마음을 다치게 하는 것 욕망은 채워질 수 없고 만족은 잠시뿐이며 다시 새로운 욕망이 생겨나는 악순환 속에서 인간은 영원한 불만족을 경험한다는 것이다. 고슴도치들은 서로의 체온을 나누기 위해 가까이 모이지만 너무 가까워지면 서로의 가시에 찔려 아픔을 느낀단다. 결국은 그들은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는 법을 배워야 했다. 우리는 너무 가까우면 서로의 상처를 주고
너무 멀면 외로움을 느낀다. 적절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 그것이 인간 관계의 묘미이자 어려움이다. 아내와 별거 한지 6개월 차에 들어간다. 글쎄, 장점은 다투고 얼굴 불하지 않아 좋다. 혼자 있는 훈련을 통해 자립을 배웠다. 적당히 와로 서로의 소중함을 인식하게 된다. 단점은 이중 살림 비용이 많이 들어 저축을 못하는 편이다. 삶이 그렇다. 너무 평온해도 사실은 불안할 때가 종종 있기 마련이다. 인간 관계가 아니면 다른 변수로 삶이 흔들리기도 한다. 며칠 전에 새벽에 공장 순찰 중에 사슴이 달려 들어 간만에 차이로 비켜갔다. 아찔했다. 사슴에 받친 적이 한 번 있었기 때문에 그 충격이 얼마나 큰지 안다. 잘 비켜갔나 했는데 생각자도 않은 야밤에 교통위반 130불짜리 딱지 한 장 떼었다. 몇 년 동안 잠잠했었다. 교통사고도 없었고 딱지 떼 적도 없었고, 그래 알이 알아날 때가 된 것 같았다. 히읗 애물단지. 가끔 이런저런 이야기 들어주는 텍사스에 여동생 같은 여인이 하나 있다. 한국에서 같은 직장에 다녔는데 부서가 달라 모르고 지냈는데 미사 안에서 우연히 만나게 된 인연이다. 그 여인과 수다를 떨고 산지 5년은 된 듯하다. 그 여인의 남편이 미군에서 먼저 은퇴를 했다. 그 여인은 평생 초등학교 교사를 하다 작년에 은퇴를 한 토종 한국 할머니다. 글쎄, 그 여인은 본 적은 없는데 우린 서로를 너무 잘 알고 있는 편이다. 심심하면 언제든 사는 이야기를 주로 하는데 그 집도 남편이 애물단지. 그 증세가 우리 집과 비슷해서 헤어지고 싶은데 자비를 베풀며 40년을 참고 살고 있는 집이다. 오늘 전화를 하니 딸집 알칸소에 왔다고 했다. 시집 간 딸이 아기를 낳아 산후조리차 딸집에 왔다고 했다. 헌데 우째 화가 잔뜩 난 목소리로 전화를 받았다. 뭔 일 있어요 하니 딸 해먹이려고 요리를 하는데 산후조리하는데 힘들어 죽겠는데 남편이 옆에서 쫓아다니며 속을 뒤집어 놓았단다. 하나도 도와주지도 않으면서 부엌 일에 참견을 해서 미치고 환장을 하고 있다고 거품을 물었다. 히읗 우째 애물단지를 왜 데리고 갔냐고 하니 그게 실수였다며 다시는 어디도 안 데리고 가겠다고 독백을 했다. 집집마다 애물단지들 때문에 분위기가 싸한 편이다. 히읗 젊어서 나이스하던 남편이 늙어가며 심술과 고집만 늘어 자주 속을 뒤집어 놓아 죽을 맛이란다. 김전무도 결국은 그러다 탄핵을 당해 지금은 독거 노인 캠프에 홀로 서기를 하고 있는 중인데 그 남편도 조만간 조짐을 보아 탄핵을 당하지 않을까 싶다. 인간은 고쳐 쓰는 물건이 아니다. 그냥 다름을 인정하고 살던자 버리든지 해야 할 물건이다. 히읗 많은 부부들이 얼마나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서로 바꾸려고 시도에 허비를 했는지 아는가? 결론은 바뀌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어떤 보석 원석을 가공하면 예쁜 목걸이와 반지를 만들 수는 있으나 원석 자체를 바꾸지는 못한다. 헌데 어리석은 인간들은 죽는 날까지 서로 바꾸려고 시도하다 죽는다. 독학의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많은 편이다. 나는 어려서부터 모든 걸 혼자 독학을 하는 체질이었다. 청소년 시절 기타만 해도 그랬다. 어깨 넘어 배우다 더 이상 늘지가 않은 상태로 남아있다. 수영도 그랬다. 혼자 배워서 그냥 물에 빠져 죽지 않을 정도 개헤엄을 치다 말았다. 영어도 독학을 했고 골프도 독학을 하며 40년을 투쟁을 하다시피 쳐왔다. 글쎄 미련하게 살아왔다. 히읗 독학의 효과가 느려 영 늘지가 않아 몇 번을 포기하고 싶었다. 헌데 막상 포기하면 할 게 없어 다시 독학을 하며 버티어왔다. 왜 같은 연장으로 남들은 300 이상을 보내는데 난 안 되는지 자존심이 상했다. 안 되면 안 되는 이유가 있을 거다. 300을 날릴 때까지 도전할 거다. 히읗 오기가 아니라 그 원리를 발견하고 싶다. 돈벌이나 골프나 왜 남들은 되는데 나는 안 될까? 그걸 가지고 평생을 싸워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요즘 뒤늦게 그 답을 하나씩 찾아가고 있다. 지나고 보면 알고 모르고는 종이 한 장 차이인데 말이다. 그 종이 한 장 차이가 사람을 죽인다. 히읗 글쓰기도 그렇다. 쓴 글을 읽으면 들국화 껌 같은 향기가 나야 하는데 그렇지 않을 때가 너무 많다. 최인호 작가처럼 글을 쓰고 싶은데
길이 멀다. 오늘은 감홍신 작가의 행복론을 써본다. 행복한 사람의 특징이 뭐냐고 묻는다. 괴로움이 없는 사람. 자유로운 사람이란다. 괴로움이 없기는 굉장히 어렵다. 괴로움이란 나에게 늘 붙어있기 때문이다. 이 괴로움을 끌어안고 살 것이냐 다스릴 것이냐 를 생각해야 한다. 이집트 교훈에 사람이 죽어서 하늘로 올라가면 하늘에서 천당과 지옥을 결정하는데 두 마디 밖에 안 묻는다고 한다. 살아있는 동안 기뻤냐? 남도 기쁘게 했냐? 둘 다 그렇다면 천당. 둘 중에 하나라도 아니면 지옥. 내가 먼저 행복하고 즐겁고 내가 먼저 신나야 남도 가쁘게 한단다. 모두 기쁜 하루를 만드소서. 전무 클럽. 몇 년 전에 LA에서 다 털어먹고 유타로 이사온 교회 형제를 만났다. 보자마자 인사를 나누고 전무 클럽에 조인을 시켰다. 외모가 출중해 곤색 양복을 입은 자태가 허우대가 얼마나 멀쩡한지 대기업 회장 포스가 나 보였다. 난 동부에서 온 김전무여하고 소개를 했다. 전무 뜻이 돈전에 없을 무라고 설명을 했다. 당신도 나와 처지가 비슷하니 오늘부터 최전무라고 부르겠소 해서 바로 친구가 되었다. 우린 빠른 시간에 하나가 되어 절친이 되고 말았다. 사는 방법을 몰라서 어렵게 살거나 힘들게 사는 게 아니다. 태어난 환경과 여건도 한몫한다. 우리 이민자일세가 이 땅에서 끝까지 성공적으로 잘 살아남는다는 게 정말 힘든 일이다. 언어 문제도 있고 비빌 언덕도 없고 그저 장시간 몸으로 때워서 겨우 애들 가르치고 노후를 맞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최 전무의 미국 사위가 40대 중반인데 경제적으로 자리를 잘 잡고 부유하게 산단다. 그 사위의 아버지가 그렇게 산단다. 사위의 아버지는 골프를 치는 게 돈을 버는 거란다. 알라스카에 자가용 비행기를 타고 낚시를 가는 게 돈을 버는 거란다. 큰 손들 돈을 더 불려주는 금융업을 한단다. 그 사위도 그 맥을 이어받아 그 일을 해서 잘 산다고 한다. 헌데 한국 장인 어른인 최 전무는 40년을 LA에서 카페테리아와 스시집을 했으나 고생 끝에 파산을 했다. 그래서 그 미국 사위가 장인 장모를 모시고 산다. 물론 예쁘고 똑똑한 딸 때문에 노후 생존에 걱정이 없는 편이다. 그 똑똑한 딸이 결혼 후 의대를 가야 한다고 하니 사위가 왜 의대야 가느냐 아유를 물었단다. 효심이 심청이 같은 딸은 우리 엄마 아빠 모셔야 해서 의대를 간다고 하니 사위가 자기가 장인 모실 테니 아이들 집에서 잘 키우자고 합의를 보았단다. 그 사위가 참 착한 건지 지혜로운 건지 모르겠다. 아무튼 최전무는 잘 키운 자식 덕에 바닥은 쳤지만 생존에 이상은 없는 편이다. 조금 빨리 간다고 잘 가는 것도 조금 늦게 간다고 못 가는 것도 아니더라. 타인의 속도에 조바심이 내거나 앞질러 가려 애쓸 필요도 없어. 각자의 삶이 다르듯 속도나 방향이 다르니까 행복감. 열심히 일해서 큰 집에 살면서 좋은 차를 타고 갔고 싶은 물건을 쇼핑하고 가고 싶은 곳을 다니며 여행을 다니는 삶 모두의 로망일 게다. 살아보니 시간이 되면 돈이 안 되고 돈이 되면 시간이 안 되는 경우가 있고 돈과 시간이 되면 건강이 따라주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난 집도 아주 작고 차도 13년 된 중고차를 타고 여행 다닐 군번도 안 되고 동네에서 골프나 치고 돈 안 드는 글쓰기를 하며 지낸다. 그런데 무진장 행복하다. 돈은 절약했으면 되고 아직도 건강에 일하고 운동하고 가성비 좋게 시골 동네에서 잘 지내고 있는 편이다. 타인으로부터 인정을 받으면 행복감이 몰려오지 않나 싶다. 최근에 숨어있던 독자인 두 여인 때문에 힘이 나고 행복감을 느낀다. 독자 어느 선생님 글이 떴다 하면 인생의 교훈이라 생각하고 조용히 글을 읽고 있다고 독백을 했다. 나에게 과분한 독자 같았다. 독자의 프로필을 보니 40대 주부이며 명문대를 나온 전문직 변호사였다. 독자 B는 미사안의 유령 회원이란다. 독자 B는 독자 어와 같은 타운에 사는 친구인데 미사안에 글이 뜨면 선생님 글을 먼저 읽곤 한단다. 침묵의 유령 회원과 정신적 교류를 즐기고 싶은 마음이 든다. 먼 훗날 죽기 전에 그리고 어디선기 차 한 잔 하고 싶은 심정이다. 히읗 이런 숨어있는 진팬이 있다는 사실에 부끄럽기도 하고 뿌듯하기도 했다. 헌데 독자 B가 어떤 여인인지 궁금한데 알려고 하지 말란다. 히읗 코
글 쓰는 보람을 느낀다. 가끔은 넋두리에 가까운 글이 많았는데 말이다. 나이가 들면 근력이 떨어지고 기운이 빠지면 지적 긴장감이 떨어진단다. 지적 긴장감이 떨어지면 궁금증과 호기심보다도 당연한 것에 더 작용한다고 한다. 호기심이나 궁금증보다 당연한 것이 많아지면 꼰대가 된다고 한다. 당연한 것보다 호기심이 더 커지면 청춘이란다. 난 매사에 호기심 너무 많아 탈이다. 거기다 타인에 대한 궁금증이 너무 많아 문제다. 남이 무슨 생각으로 사는지 왜 궁금할까? 사실 생각과 경험을 나누다 보면 서로에게 배울 게 많은 걸 느낀다. 하나를 내려놓고 하나를 얻으면 둘을 내려 놓고 그러다 보면 셋을 얻을 때가 있다.